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잘하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합격에 도움되는 민법 최신 판례 20번째, 20번째 영상이고요.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적법한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판례고요. 2018년도 판례인데 올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판례고, 조금 같은 말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문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이해하고 결론도 좀 꼭 기억하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근데 을이 이 부동산을 또다시 병에게 한 번 더 임대를 했어요. 전대차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을을 전대인이라고도 하고 병을 우리가 전차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민법 조문인데, 일단 민법 629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따라서 만약에 이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만약에 양도하거나 전대하게 되면 각 임대인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갑이 을의 전대차에 대해서 뭘 해줬냐면 동의를 해줬다. 적법한 전대차를 전제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630조예요. 이랑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요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임차인, 을이 아니라 전차인이기 때문에 갑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은 자신이 부담해야 될 모든 의무를 누구에게? 갑에게 직접 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병은 차임을 지급해야 될 의무도 누구에게? 갑에게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조문이 나오게 되는데, 조문을 계속 이어보시면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인 갑이 병에게 차임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면 병은 나는 을에게 지급했으니까 너에게는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핑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갑이 을한테 가가지고 차임 주세요, 월세 주세요 그랬더니 을이 병한테 가서 받으세요 라고 하면 갑이 또 병한테 가서 차임 주세요, 월세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지금 을한테 줬으니까 을한테 받아야지 왜 나한테 와서 달라고 그럽니까? 라고 해가지고 을과 병이 서로 밀 수가 있거든요. 핑퐁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규정인데 이것이 아주 상식적이지 않고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판례니까 이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이 판례는 2018년 7월 11일 판례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해도 2018년도 보니까 소송이 신속하게 끝난 것 같은데, 자, 일단 1번을 보시면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별개의 새로운 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한편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 법률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임대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다시 말하면 방금 본 밀법 규정에 따라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차인은 자신의 모든 의무를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 몇 가지는 이제 민법 규정이죠.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으로 전대인에게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짓지 않는다. 뭔 소리냐?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을이 병이 전대를 했잖아요. 자, 을이 갑에게 월세를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1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병은 또 전차인으로서 을에게 차임을 월세를 주기로 했냐면 80만 원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이때 갑이 병에게 와가지고 월세 다오라고 하면 을은 얼마만 주면 되는 거죠? 80만 원만 주면 된다는 거죠. 자, 빨간색 볼게요.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말은 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 차임이 80만 원이라면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차임이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얼마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80만 원만 갑에 지급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차임은 80만 원인데 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 차임은 100만 원이에요. 이때 갑이 병한테 와서 월세 주세요 하면 병이 갑에게 차임을 직접 지급해야 되는데 이때는 얼마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8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동시에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결국은 이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하는 차임 지급 의무는 둘 중에 작은 것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처럼 자기가 지급하기로 한 차임이 원래 차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급하기로 한 차임만 갑에게 지급하면 되는 거고요. 또 아니면 원래 차임보다 자기가 지급하기로 한 차임이 더 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자기가 지급한 채무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그 차임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 될 그 차임의 한도액은 둘 중에 작은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이해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전대인과 전차인은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전대차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이 전대차에 동의한 임대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민법 제603조 제1항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을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 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상 차임을 감액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마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멘붕에 빠진 분도 계실 텐데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차임이 100만 원이고 병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 차임이 100만 원이었는데 을과 병이 계약을 해가지고 80만 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때 갑이 병에게 차임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 요 변경된 내용을 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 감액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니까 감액을 한 경우에도 병은 갑에게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병은 갑에게 얼마만 지급하면 되죠? 8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임의 전차인에 대한 전대인과 전차인 간의 차임의 변경 계약이 있다면 그 변경 계약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 있는 거고 감액의 경우에도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을과 병 간의 차임이 원래 100만 원이었다 80만 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병은
감액됐음을 이유로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 8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례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자, 아까 조문에서 뭐 했습니까?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항상 못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계속 보시면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이라도 임대인의 차임 청구 전에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차임 지급 시기가 예를 들어서 25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을과 병이 있잖아요. 갑을병이 있는데 병이 을에게 차임을 예를 들어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요 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갑이 병에게 차임을 달라고 하면 병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병이 차임을 지급한 시기가 26일,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차임을 임대인에게, 전대인에게 지급했다면 그 사실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다시 해볼까요? 자, 병이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만약에 20일 지급했어요. 미리 지급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 가지고는 임대인이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25일이 도래했어요. 차임을 지급 시기란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복잡한가요? 자, 정리해보죠. 자, 전대인에게 전차인이 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민법 규정의 의미는 뭐냐? 지급 시기 이전에 지급한 것을 가지고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따라서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미리 지급했더라도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이제는 그 지급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가 복잡해지셨죠? 예상 지문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자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게 민법 조문인 거예요. 그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2번입니다. 1의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지만까지 맞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X죠. 둘 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작은 것만 임대인에게 부담하기 때문에 2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1의 경우 계속 용을냅니다.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상 차임을 감액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X죠. 아까 판례 봤다시피 대항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전차인의 임대인에게 감액된 범위 내에서만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 3번 같은 경우는 기억 안 해두시면 틀릴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1의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죠. 자,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지급한 것을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지급 시기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의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차임 지급 시기 이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5의 경우 차임 지급 시기 이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차임 청구 전에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지만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대항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이 총 몇 개나 나오죠? 6개나 나오죠. 그죠?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좀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물론 출제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는 말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